오늘은 이계정 선생님의 치유의 영화관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은이 이계정 선생님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가톨릭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책 소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시네마 테라피. 이 책은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 비추어 본 심리서다. 오랫동안 상담실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마주한 저자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좌절의 순간들을 떠올려보고 공감해준다. 나아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크고 작은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또는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특정 대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어려워하기도 한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 책을 읽고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영화는 현실의 모습이 반영된 허구적인 이야기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영화를 보다가 영화 속 인물들에게 깊이 공감하곤 한다.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다 보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느낌과 상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자는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앞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마음 챙김이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지각하는 과정으로 정신없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저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지금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면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심리학자와 함께 가는 치유의 영화관, 이계정 지음, 출판사 소울메이트. 그래비티. 불안 그 끝에 삶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가? 그렇다면 꼭 안아주자. 어른이 된 내가 언제나 함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불안장애의 하나인 공황장애로 상담받는 많은 이들이 중요한 대상 상실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 같은 발작을 경험한다. 실제로 공황장애가 부모와의 이별과 사망, 특히 어머니와의 조기 이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인간의 원초적 불안을 떠올리게 한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생존을 위한 절대적 존재여서 엄마와의 분리는 캄캄한 우주 공간에 나 홀로 떠다니는 것만 같은 철저한 고독과 공포의 상태를 뜻한다. 이처럼 인간은 날 때부터 불안에 노출되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다.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직면하다. 2014년 개봉작 그래비티는 이 같은 인간 실존의 문제를 잘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90분 내내 단 2명의 인물과 우주라는 단 하나의 장소만 보여주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큰 감동까지 안겨준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누군가는 극장에 홀로 앉아 펑펑 울었다고도 하고 이 영화를 본 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도 한다.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 관람이 아니라 체험이 된 영화라고 평가한 것처럼 어느새 우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우주 공간에 있다. 공포와 불안을 온전히 느끼는 동시에 그 불안이 잦아드는 과정, 안도하며 벅찬 눈물을 흘리는 그 시점까지 함께하게 된다. 산드라 블록이 열연한 주인공 스톤 박사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던 중 폭파된 인공위성의 잔해에 부딪히면서 죽을 위기에 처한다. 동행한 지휘관 매트는 침착하게 그녀를 안심시키고 지시를 내린다. 지구와의 모든 연결이 단절되고 산소가 부족해 호흡이 거칠어지는 순간 매트는 패닉에 빠진 스톤 박사에게 질문한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고요함이라고 대답한다. 답을 찾는 동안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이 주는 평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불안을 조금 떨어뜨리게 된다. 불안은 보통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막연한 감정이다. 따라서 그 감정을 거두어내면 현재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굳이 긍정적이지 않아도 좋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불안은 점차 고리를 내리게 된다. 매트는 또 그녀에게 지구에서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다. 어디에 사는지, 지금 이 시각에 보통 무엇을 하는지, 그리운 것은 무엇인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다는 게 공포를 잠시 내려놓고 스톤 박사는 자신의 일상을 떠올린다. 일을 마치고 라디오를 켜는 행위,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녀의 습관적인 행동은 내면의 슬픔을 반영한다. 스톤 박사는 지금 우주 공간에서 절대적인 고독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의 삶에서 단절을 갈망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딸이 하나 있었죠. 라고 말하는 그녀는 딸의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었다. 어차피 희망 없는 지구의 삶이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답을 기다려야 한다면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회의적인 스톤 박사 곁에서 매트는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교신이 끊긴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묻고 자신의 상태를 전한다. 누군가는 들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삶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를 더 큰 절망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그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불안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답은 내 삶 속에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도울 수 있다. 죽음보다 두려운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 한 여대생이 애인과의 갈등으로 상담실을 찾았다. 최근 스트레스가 심한 애인이 극도로 예민해져 화를 잘 내고 마치 자신이 화를 담는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애인의 성격을 문제 삼다가 좋은 점이 많다며 두둔하기를 반복하던 중 하루는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응급실에 다녀왔다.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견딜 수 없어 병원을 찾았고 그 후로는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다. 그녀의 공황 증세로 애인은 짜증을 누그러뜨렸으며 상담은 비슷한 증상을 맨 처음 경험했던 과거에 대한 탐색이 줄을 이루게 되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혼한 일, 아내를 떠나보낸 아버지가 유독 심하게 화를 냈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불안했던 날을 떠올렸다. 성장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며 두려움 속에서 위기 상황을 넘겼던 일도 여러 번 있었다. 전반적으로 암울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그녀에겐 무척 힘겨워 보였다. 게다가 공포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은 또 다른 공포를 강박적으로 찾는 것이었다. 즉, 공황장애의 이면에는 대상 상실에 대한 공포, 결국 혼자가 되어 무의미한 삶을 견뎌야 한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현실의 문제를 당당히 직면하고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과거의 공포를 떨쳐내야 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당당히 요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녀는 애인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알려야 했다. 상대가 떠날 것이 두려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스톤 박사는 결국 그녀와 함께 묶여있던 매트를 떠나보내고 홀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지,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을 것인지, 가까스로 통신이 닿은 지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기쁨과 절망의 눈물을 흘린다. 아기의 울음소리,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그녀는 나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픔에 공감하며 차분히 떠날 준비를 한다. 그 순간 나타난 매트의 환영은 그녀의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 용기를 내도록 격려한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정하고 믿자야 본전이지 라며 과감히 도전한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닌 삶을 살아낸 후의 과정일 뿐이다. 영화 그래비티는 인간의 원초적 공포를 일깨우고 나아가 죽음의 실체는 우리를 파괴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나약한 인간에게 잠재된 불안을 수용하도록 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견뎌내고 있는지 격려한다.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와 닮은 타인을 보다 넓은 품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해준다. 자, 잠시 멈춰 내 안의 어린이에게 물어보자.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가? 그렇다면 꼭 안아주자. 어른이 된 내가 언제나 함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이미 우리는 어쩔 줄 모르는 많은 상황을 잘 견뎌왔다고. 그리고 이제 당당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이 있다.